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조금씩 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인지 지난 금요일에 만나봤을 때보다 공탐지수가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려운 구간 안에서 공탐지수 25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는 28이었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6만 5천을 이제 뚫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딛고 올라갈 만한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말 그대로 두려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내일의 코인에서 조금은 전략들에 대한 힌트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4시간 전 대비해서 약간 그 사이에 변동은 있었지만 제자리를 지킨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조 3천억 달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0.11% 굉장히 소폭 증가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7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1.9% 시가총액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2조 3,400억 달러, 거의 2조 3,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500억 달러 정도는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ETF 통해서 기관 자금의 흐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자금이 굉장히 조금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목요일에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자금 흐름이 한 9,700만 달러 정도 순유출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감까지 나타난 모습이 1억 7천만 달러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는 2억 2,600만 달러까지 그 유출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순유입세로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약간씩 막대의 폭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밑으로 내려갈 땐 정말 보란 듯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기관들이 눈치를 보다가 뺄 때는 확실하게 뺀다는 걸 우리가 이 ETF 자금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관들도 지금 약간씩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건지 실시간 시장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 그래도 다수의 코인들이 조금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5% 상승하면서 6만 7천 달러 회복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게 과연 베어 플래그인지 아니면 진짜로 반등을 하고 상승까지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메이저 코인들이 그래도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밈코인 단에서도 일단 메이저 코인들을 따라서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워낙 조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빠르게 제자리는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과연 월봉 마감을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달을 어떻게 또 시작할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망이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지금부터 50분까지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번 주도 시작이 그렇게 깔끔하진 못했지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됐다 보니까 심장 철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여태까지의 그 흐름처럼 조금은 단단한 회복 탄력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힘을 내줄 것인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예전보다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약간 미미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살펴보기는 해야겠죠. 네. 이번 주가 사실 현재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이전만큼의 역할은 하진 않겠지만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될 이슈로 선정을 해봤고 일단 발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가 발표가 되고 두 번째는 실업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것 또한 발표가 되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가 혹은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살펴보면은 최근 노동시장의 냉각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 NFP 비농업 고용지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어떻게 호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것도 우리가 명분을 찾는 용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의 그런 발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고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금리나의 기대감은 당연히 지금보다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동결로 가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되는 흐름을 연결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우리가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일단 고용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다. 지금 이런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중에 하나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비농업 관련해서 이런 고용 지표들 자체가 서프라이즈시 비트코인 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시장에 우리가 자금을 봤을 때 그리고 유동성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1에서 2%만 사실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상황 안에서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도 이제는 3%도 넘어서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보니까 그때 연준이 우리는 고용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이제는 그 전제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 물가까지도 약간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럴 때는 물가와 고용 중에 우리가 어느 지표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나은 걸까요? 결국에 우리가 고용 지표에도 집중을 했던 이유 자체가 기대 인플레 2%라는 기준을 잡고 2%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현재 3%가 넘어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현재 에너지를 비롯해서 아직 식료품에서는 그렇게 큰 가격 변동은 없지만 에너지 쪽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는 그쵸. 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내 점도표를 봤을 때도 금리 인하 횟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용 지표에 집중하시는 거 좋지만 우리가 물가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부분을 전 특별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 우리가 주시를 하고는 있지만요. 뭐 고용이 더 중요하다, 물가보다는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연준의 스탠스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지 주시를 해봐야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또 다시 물가가 됐다라는 것까지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겠죠. 일단 기대 인플레까지도 3%를 넘어가고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안정화를 찾는지 이 부분부터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 발표와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무언가의 물량이 조금 풀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물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딱 있다는 걸 아시지만 어떻게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장 유통량이 풀려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언락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처음부터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100 중에 20만 우리가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장에 풀겠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매도가 되는 거고 시장에는 매도세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긴 할 겁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뭐 어떤 코인들이 언락이 된다. 보통 그게 매도 압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대규모 토큰 언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2분기 리밸런싱으로 신규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재구성이 되는 것이라서 뭐 기존에 뭐 어떤 코인에 있던 거를 이거를 리밸런싱해서 다른 코인에 뭐 집중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금 이동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 4월 3일 날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언락들이 풀리지만 일단 웜홀코인 약 1.28억 개의 대형 언락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이 웜홀코인을 토대로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한테 연쇄 반응을 이뤄줄 수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대형 언락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단기 매도에 대한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W코인, 웜홀코인 및 지금 크로스체인 알트들이 대부분 약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거는 우리가 4월 3일 날 언락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나서 실제 매도 규모와 그리고 기관의 어떤 우리가 매수 스탠스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크로스체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들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2분기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를 조금 누려볼 수가 있고 우리가 중반기에도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매력이 없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세, 기관들의 신규 자금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웜홀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토큰 언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된다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량이 어느 정도 더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추후에는 이를 통해서 무언가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해제가 되는 그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웜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무언가의 나비 효과처럼 다른 코인들에게까지 약간의 매도세가 더 퍼질 수도 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4월 3일에는 변동성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점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 개별 이슈인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네. 우리가 좀 제거되는 부분인데 일단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더리움 대형 해커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뭐 레이어 2 그리고 디파이 웹3 등 프로젝트가 다수 발표가 되고 뭐 또한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시연이 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더리움의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의 단기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가 이더리움 글로벌 이번 주에 열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이 이슈들로 인해서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여서 이번 주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이슈이고 이 이름이 해커톤인 거고 여태까지 짚어주셨던 것처럼 뭐 서밋이나 컨퍼런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거는 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2분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저는 가장 기대되는 이슈 중에 하나여서 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3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분기 중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다른 뭐 솔라나 이런 ETF들의 추가 배분이나 신규 자금이 나온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강화될 것이고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 실시간 수급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 ETF 자금 흐름을 짚어봤는데 순유출이 조금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도 사실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양면성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갑자기 여기에서 요즘에는 비트나 이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기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 수요를 줄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 우리가 저는 뭐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 요인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순유출의 규모가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커져 있는 건 맞는 상태입니다. 기관들이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암호화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뭐 유지라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월 1일경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슈들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와 관련해서도 조금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솔라나는 또 계속해서 호재는 잘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지금 솔라나 생태계가 대형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일단 제일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 결제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등과 기업들과의 협력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를 기반해서 솔라나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를 했고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들 뭐 밈코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의 우리가 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랠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솔라나 기반 알트코인들의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로벌 결제하면은 대표적인 게 XRP를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도 그 길을 조금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뭐 걸까요? 솔라나가 실제로 뭐 다른 기업들이랑 협력하면서 뭐 솔라나 폰 그리고 뭐 지금 결제 시스템까지도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런 생태계 자체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뭐 코인을 몰랐던 사람들도 솔라나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에 또 우리가 가격이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솔라나의 지금 협력 소식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RWA 적어주셨는데 네. 사실 뭐 2026년에는 RWA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약간 AI랑 지금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여전히 조금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저도 2026년에 뭐 정말 강하겠다 싶은 거는 RWA 관련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토큰화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RWA 상승을 이끌었던 블랙록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실물자산 토큰화죠. RWA에 계속해서 프로젝트나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파트너십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여기에서도 지금 주요 내러티브 어쨌든 큰 테마입니다. RWA 테마가 재점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온도 코인 그리고 만트라 등 관련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저는 뭐 RWA 뉴스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체 시장이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다시 랠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RWA가 선봉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 RWA 관련 코인들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RWA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성장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RWA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관들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 혹시나 RWA와 접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앞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활기가 넘쳐날 때 그때는 RWA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RWA에 어디가 포함이 되고 있는지 코인들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많은 내용들을 내가 다 체크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실시간 차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빙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앞으로를 좀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저는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월요일 날 아침부터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월요일 날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주봉을 봤을 때도 우리가 주봉 이제 갱신 전에 8시쯤에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9시에 갱신이 됐고 상승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저는 뭐 주요 구간이 이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80K대까지는 한번 회복을 한 이후에 하락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시간 차트 내려가서 조금 더 본다면은 지금 내려왔던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이 저점을 먹어주고 나서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에 우리 주봉 갱신 전에 뭐 꼬리를 달려는 의도도 있고 음봉을 만들려는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점을 잡아준 이후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위에서 만들어진 이 공백들 결국에 이 자리도 우리가 최근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72K에서 돌파하겠다 싶었을 때도 결국에 여기 비어있는 구간을 먹어주고 나서 그대로 하락이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래서 유동성 헌팅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뭐 68K, 69K만 사실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72K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주 비트코인은 일단 이 저점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하락보다도 상승이 더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사실 겁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코인들도 비트코인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거래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조금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뚫고 내려가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요. 주봉이 또 마감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흐름을 조금 살펴본다면 최근에 월요일부터 조금 며칠 동안 반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주 중반까지 72K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72K까지 다시 향한다면 좀 뒤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지금 2200불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번번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좀 밀리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더리움의 달봉부터 좀 보고 가자면은 지금 달봉이 하루하고도 21시간 남았습니다. 갱신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비트코인에 비해선 그래도 그나마 달봉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은 완전히 꼬리를 달아버린 상태지만 이더리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도 뭐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싶은 구간인데
그래서 얘도 조금 4시간에 내려가서 우리가 오늘 움직였던 그림을 보자면은 일단 비트코인은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조금 키 열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2% 3% 올라갔을 때 뭐 이더리움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결국에 이 2200불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하지만 못하고 있는 자리였고, 네. 이게 앞에서도 이어진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재차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번에 돌파가 될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보면 위에 너무나도 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 뭐 고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뭐 하락을 원하고 우리 이제 기관 입장에서 뭐 숏을 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위에까지 올려놓고 물량을 전부 잡아먹고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돌파하고 2,300불 정도에서 조정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2,300불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바라보시는 게 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조금 착각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보다는 또 큰 폭의,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더리움 많이 밀리는구나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1% 올라갈 때 이더리움이 더 크게 올라갔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봉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양봉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죠.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괜찮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2200까지는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라나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솔라나. 자, 이제 장기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걸 알지만 단기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솔라나도 지금 뭐 이더리움이랑 되게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솔라나도 꽤 좋게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더 뭐 반등을 해주는 자리에 보면은 결국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잡아먹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보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이 스윙을 봤을 때도 일단 절반에서 우리가 60%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 우리가 스타트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알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전부 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은 솔라나는 뭐 90불, 91불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솔라나도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만나봤었던 이 메이저 3개를 봤을 때 네. 반등으로만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이 제일 세고 비트코인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더리움이 조금은 더 강하겠다 싶은 자리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무언가의 포지션을 잡아보시려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메이저 안에서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더리움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더리움이 변동의 폭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선으로 솔라나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 이더, 솔라나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희망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XRP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RP는 조금 말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도 XRP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저점 이탈하지도 않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현재 뭐 다른 코인들보다 변동성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쵸.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얘가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뭐 메이저 코인들, 뭐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꽤 나오곤 있지만 리플에서만큼은 지금 움직임이 크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돈이 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코인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리플 자체는 신규 거래자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보유자들이 더 많은 상태라서 네. 이거를 우리가 올려주려면은 사실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재 XRP를 바라봤을 때는
딱히 그럴할 호재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플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다른 코인들 반등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포모가 오고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리플은 조금은 더 오래 걸릴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XRP는 관망 모드를 조금 유지하자 전문가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죠.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4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방송에서 못 다룬 얘기들까지 다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으시니까요. QR코드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승이 나타날 때 어떤 지표를 같이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지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처럼 갑자기 또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게 과도하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나올 만한 게 나오는 건가 이런 게 조금 아리까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지표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RS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과한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한 보조 지표를 좀 들고 왔고, 지금 뭐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 지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 중에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지만 오늘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할 거는 우리가 RSI, 과매수와 과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반전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가격의 속도와 강도를 0에서 100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SI. 그래서 오늘 목표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어떻게 일을 하면 좋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는 이제 알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하는 게 오늘의 목표고,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PA와 결합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이동평균선은 추세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였다라고 하면은
RSI는 그 추세가 지금 너무 과하게 움직이고 있나를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속도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의 기본 70 이상은 과매수고 30 이하는 과매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 구간, 여기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30, 여기가 70.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시장이 지금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RSI를 14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14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구간에서 70 이상이다 그러면은 지금 과매수인데 상승이 너무 강해서 조정 가능성, 올라가다가도 잠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30 이하다 그러면은 과매도 구간, 하락이 너무 강해서 반등 가능성, 되돌림이죠. 결국에 이 두 개는 되돌림이 어느 위치에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감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중립 구간 40에서 60, 추세가 안정적일 때, 그냥 횡보하고 있을 때 자주 머무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가 70을 넘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쉬자라는 시장의 신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RSI가 30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좀 올라가자라는 시장의 신호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강한 추세에서는 70을 오래 머물 수도 있고 계속해서 RSI가 과매수 상태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저는 RSI는 우리가 이 지표만 보고 과매수다, 지금 팔아야지, 과매도다, 매수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RSI 지표만 보고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먼저 RS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면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고 그대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매수 부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매도를 하거나 계속해서 뭐 숏포지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대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과매도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저점인가 보다,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또 과매도 상태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RSI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RSI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승률이 높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이랑 RSI가 다른 말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가격은 더 낮은 저점인데 RSI는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냄,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약화가 됐고, 이거는 하나의 매수 신호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더 높은 고점인데 RSI는 더 낮은 고점, 그러면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하나의 매도 신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보통 RSI가 가격보다 먼저 피로를 느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격은 신고점을 찍었는데 RSI가 못 따라온다면은 곧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RSI가 더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차트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다이버전스가 어느 구간에서 생기냐, 이런 구간입니다, 여러분.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이제 얘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구나. 실제로 여기서부터도 하락이 쭉 들어오기도 했고. 근데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저점은 낮아졌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RSI는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RSI 뭐 수치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실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는 고점은 높아졌고 얘는 낮아졌네,
그러면 이제 좀 추세가 변경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 저점은 높아졌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높은 승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게 사실 RSI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고 거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승 다이버전스 자체도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매매하기에도 꽤 애매한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공부를 했던 PA와 RSI가 저는 같이 활용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우리가 진입 근거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는 반전 셋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의 조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더블러 그리고 FVG와 RSI 다이버전스, 혹은 우리가 뭐 꼬리 캔들 또는 장악형 잉걸핑을 같이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매할 때 승률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건데, 상승 추세 중에 RSI가 40에서 60인 구간을 유지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횡보 시장에서 여러분들 RSI 다이버전스, RSI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이슈. 그래서 RSI만 보면은 거짓 신호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OB 그리고 FVG 같은 이런 프라이스 액션에서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된다면은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많은 프로들이 즐겨 쓰는 매매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시를 두 가지 정도 들 건데, 첫 번째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면은,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고점은 둘이 높아졌죠. 근데 RSI는 고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매매를 하냐? 아니죠. 우리가 보통 되돌림을 한 번 더 노려보는 겁니다. OB 그리고 우리가 빈 공간, 유동성 공백이었던 구간을 진입점으로 잡는 거죠. 우리가 손익비는 이 정도 잡고, 그래서 손절가는 이 직전 고점, 익절가는 손익비의 딱 그 리스크의 딱 2배 정도. 지금 보면은 고점이 높아졌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여기서 하락 이후에 되돌림에서 포지션 진입.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만 해도 꽤 괜찮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A랑 접목을 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인데, 여기서 보면은 저점이 낮아졌는데 RSI의 저점 자체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상승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반등 이후에 내려오고, 그럼 여기서 긴 꼬리 핀바가 나오게 됐죠. 그럼 여기를 다시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입 포인트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 포인트로 잡고, 손절은 이 직전 저점, 익절가는 우리가 딱 손익비 1대 2 정도. 그럼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구간,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셋업, 이렇게 좀 하나의 셋업만 좀 확실하게 잡아둔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도 이런 자리들 몇 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만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뭐 상승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주의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한 추세에서는 과매수 과매도가 오히려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 포지션 그리고 우리가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이 좀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횡보 시장에서도 다이버전스의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 이런 것들 사실 뭐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 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RSI만 믿지 말고 항상 상위 타임프레임과 컨텍스트에서 PA를 확인하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추천 설정은 RSI는 14 기본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 또는 21을 써보시면서 테스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 등등 많이 배우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기초를 잡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재 정보방에서 많이 교육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같이 공부도 하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RSI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지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30부터 70까지 여기가 그냥 중립 구간이겠거니 정도로만 알고 있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RSI와 이 프라이스 액션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까지 전문가님의 활용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었을 때도 워낙 조금 용어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기초를 계속해서 교육을 해 오셨지만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저 OB는 뭘까, FBG는 뭘까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놓치셨던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육도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으실지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히든코인 조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사이에 오름세가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제가 공유드렸던 에이셔 코인이 추천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드린 가격 대비해서 약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매수 근거 자체도 지난주 방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만큼 꽤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수익 그래도 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셔도 지금 상황도 괜찮고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가는 꼭 정해 두시면서 그렇게 거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주 히든코인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히든코인도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오늘의 히든코인은 사실 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구간들 자체가 꽤 괜찮은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도 보면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완만한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있는 차트의 모습이고, 이 코인 현재 여러분들도 뭐 찾는다면 찾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차트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어쨌든 전부 다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도 꽤 기대할 만합니다. 정보방 들어오셔서 코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난주 히든코인이었던 에이셔로 15%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전문가님의 이런 수익을 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코인도 약간 블러 처리를 해서 힌트 정도로만 주셨죠. 일단 여태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전문가님께서 타점 제대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자세한 타점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까지도 정보방 안에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정보방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